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서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전자계약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처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라 전자계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합격 포인트 강의로 유명한 무크랜드 중개사법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전자계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험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전자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자계약은 현직 공인중개사들도 아직은 어색하고 또 예비 공인중개사들도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 정부에서 2년 전에 전자계약을 도입했고 지금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사용이 아주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자계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는 물론 예비 공인중개사분들도 눈 크게 뜨고 전자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세요. 그럼 먼저 교수님, 전자계약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그리고 인감을 사용하는 대신에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인인증, 직접 전자서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자계약은 왜 도입되었나요? 네,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자계약을 도입한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금융이나 세무, 등기 등의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두계약이나 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요. 세 번째는 무자격자들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고 거래 당사자 확인 소홀로 인한 중개 사고를 방지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교수님, 그러면요, 전자계약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질까요? 네, 그럼요. 전자계약을 도입하면서 많은 장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거래인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만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지문인식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시점 확인, 날짜를, 시간을 적어주거든요. 이걸 통해 계약서 위변조, 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성의 이중계약서 작성, 또 이중매매 등을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데 현재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고 있죠. 또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이런 편리함도 있게 되죠. 이렇게 교수님과 살펴보니 알쏭달쏭했던 부동산 전자계약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직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 드릴게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전자칠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계약의 절차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좀 볼까요?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서명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작성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5년간 보관이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은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돼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해도 되고 별도의 부동산 거래 전자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죠. 일단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선택하면 주거용 계약서인지 비주거용인지 토지용인지 임목, 광업, 공장, 재단용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화면에 이제 계약서가 뜨겠죠. 자, 계약서 화면은 총 4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을 클릭하면 각각 화면이 뜹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또 확인 설명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실 텐데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또 세부 확인사항, 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다 작성하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하면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하시고 로그인 하시는 거죠. 로그인하면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저장한 그 계약서가 뜹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 당사자를 본인의 성함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휴대폰 인증으로 먼저 로그인 하시는 거죠.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옵션 2가지가 있어요. 확실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신분증 사진 첨부할 수도 있고 또 지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이게 중요한데요. 전자서명을 2번 하셔야 돼. 2번 다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자서명은 수기 전자서명 1번,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1번. 각각의 자신의 성함에 맞게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창이 뜹니다. 네, 손가락이나 아니면 펜으로 전자 수기 서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한 번 더 서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휴대폰도 가능하고 컴퓨터도 가능해요. 이 전자서명을 마치고 이제 작성이 완료되는 거죠. 작성 완료되면 계약서 상단부에 컴퓨터 화면입니다. 계약서 상단부에 타임스탬프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적혀요. 날짜, 시간이 적혀서 이 시간 이후로 잔금일까지 동일한 소재지 지번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중매매 같은 걸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되고 5년간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별도의 보존할 의무가 없어요. 자, 이 전자계약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니까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전자계약 기대 효과. 먼저 개업공인중개사로 로그인이 되어야 계약서 작성할 수 있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은 애초부터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이나 전자서명을 통해서 당사자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중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서 위변조 방지, 아까 타임스탬프 기술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위변조, 이중계약서 작성, 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또 이중매매 등을 다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공적 장부도 함께 활용이 돼요. 그래서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이걸 통해서 시간이랑 정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런 목적이죠. 감동적이네요. 그다음에 전자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연결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실 때 0.2%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서 전자등기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 30% 할인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낸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죠. 또 확정 일자를 자동 부여해 줍니다. 물론 주간에 하면 바로 부여되고 야간에 하면 다음 날에 부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자계약 절차와 그다음에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추가된 전자계약 부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전자계약이 처음으로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에 시험 범위로 추가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조문, 그리고 이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과 혜택, 이것이 주된 출제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자계약은 현직 공인중개사는 물론 예비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관련 있는 주제니까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주신 무크랜드 정지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전자계약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전자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리 준비하셔서 실무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